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 역시 윈도우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제 포인트 한번 보시죠. 바로가기 아이콘, 단골 출제 메뉴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그런 다음에 작업 관리자, 시작 메뉴 이렇게 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가기 아이콘,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일단은 윈도우 화면에서 우리가 바로가기 아이콘이 뭡니까 그러는데 아이콘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화살표 달린 거 있으실 겁니다. 왼쪽 하단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가 거의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는데 그 전에 한 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지문에서 바로가기 메뉴하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다른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바로가기 메뉴는 무엇을 눌렀었을 때,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었을 때 나타나는 메뉴. 여러분들 작업하시다가 마우스 오른쪽 자주 누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여지는 메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고,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를 거고, 바로가기 메뉴 묻게 되게 되면은 단축키도 묻게 됩니다. 그래갖고 Shift F10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 녀석인 거죠. 그렇죠? 네, 아이콘의 형태에 따라서 바로가기 아이콘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일반적인 아이콘이죠?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좌측 하단에 무엇이 달려 있다고요? 네, 화살표 모양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바로가기 메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 바로가기 아이콘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아이콘인데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붙은 아이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본격적으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가기 아이콘은 우리가 왜 씁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쓰시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 폴더, 드라이브, 프린트. 자, 대상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웬만하면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쓰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도 디스크라든지, 그렇죠? 휴지통 바로가기 아이콘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쉽고 빠르게 실행 가능하도록, 그렇죠? 바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든 아이콘입니다 라는 거. 조금 더 쉬운 얘기로 하게 되면 경로들을 모아놔서 원래 내 PC 눌러갖고 로컬 디스크 C 눌러야 되는 거 너무 귀찮더라. 얘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C 드라이브로 갈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만들 수 있는 건 파일과 폴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치, 드라이브, 프린트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미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특징 한 번만 살펴보죠.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네.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휴지통 이렇게 제일 처음에 만들게 되면 바로가기가 붙지만 뒤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붙죠. 네. 이름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은 이해가 되실 거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더라도 원본 파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이콘 지웠다고 해갖고 실제 휴지통 아이콘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휴지통 아이콘은 지울 수도 없지만 일반적인 파일과 연결하더라도 그 파일 바로가기 아이콘 지웠다고 해갖고 그 실제 파일은 날아가지 않는다. 확장자는 뭐라고요? LNK, 영어의 약어죠? 링크의 약어입니다. 연결해 놨어요. 이 녀석은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 쉽게 찾아가시라고 연결해 놓은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앞으로 저하고 이제 수업 나가면서 확장자란 얘기를 좀 들으시게 되실 텐데, 선생님 확장자가 뭐예요? 요게 확장자입니다. HWP, XLSX, EXE 이런 것들. 파일의 형식이나 종류를 나타나기 위해서 파일명 뒤에 붙는 문자열. 그래서 이 확장자를 갖고 우리가 이게 어떤 파일입니다 라는 걸 쉽게 유추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확장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확장자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게 되면 그 뒤에는 뭐가 붙는다? 뭐뭐.lnk가 붙는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라고 확장자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해를 하셨어요. 경로들을 모아놔갖고 쉽게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특징을 묻거나 만드는 방법을 묻거나 둘 중에 하나를 묻게 됩니다.
마우스 빈 곳에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바로가기 메뉴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 보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가 있고 거기에 보시면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라는 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가기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으세요. 어떤 대상을 지정하면서 자 대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곳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파일이 있으면 이 녀석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습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고 딱 마우스를 띄게 되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요. 여기에 복수할 겁니까? 여기로 이동할 겁니까? 여기에 바로가기를 만드실 겁니까? 이렇게. 자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이해되시죠? 새로 만들기에서 바로가기 메뉴를 누르시는 거. 오른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곳으로 끌어다 놓는 거.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대부분 알트보다는 컨트롤 시프트를 많이 누르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 놓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 놓으면 바탕화면에 연결 만들기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면서 바로가기가 만들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대상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가 제공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C 드라이브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바로가기 메뉴가 뜰 거고 그 중에서 보면 뭐 이름 바꾸기 뭐 여러 가지 메뉴가 뜨지 않겠습니까? 그 메뉴 중에 뭐 하나가 있다고요?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컴퓨터 쓰시다가 이 녀석은 내가 자주 사용해야 되는데 매번 눌러서 따라가기 귀찮으시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개념 잘 잡으시면 문제 나오셨을 때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다. 아, 답은 1번이다. 아까 휴지통 보시면서 바로가기 아이콘 제가 여러 개 만들어 놨던 거 기억나십니까? 볼 것도 없이 답이 1번 나왔으니까 편하네요. 자, 2번부터 맞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된다. 좋고요. 다른 컴퓨터나 프린터 파일과 폴더에 국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만들 수 있다. 자, 한 가지 더 기억시켜 드리죠. 이름이 달라도 된다, 안 된다? 네, 좋습니다. 이름이 달라도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그래갖고 꼭 뒤에 바로가기 아이콘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편한 이름으로 이름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 아까 얘기했다. 바로가기 위해 만드는 방법 4가지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 옳지 않은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오케이.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바로가기 만들고요. 파일 탐색기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기억한다. 마우스 왼쪽 버튼이 아니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끌어다 놓으라고 그랬더라. 그러면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메뉴가 나타나지고 파일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단축키 묻는 거겠네요. Shift가 아니라 뭐라고요? Ctrl Shift를 같이 누르셔라. 그래야지만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답은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몇 번? 3번. 그리고 실행 파일에 바로가기 메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거. 자, 어렵지 않으셨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마무리 짓고요. 작업 표시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작업 표시줄 시작 단추 있는 줄이 작업 표시줄이다. 식에 나타나는 부분이 작업 표시줄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번 강의에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나타나는 게 에어로 피크 기능이다. 이런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의 특징 간단합니다.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상하좌우 다 됩니다. 자,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작업 표시줄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갔네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쪽에도 붙고 좌쪽에도 붙는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특징. 자동 숨기기라는 옵션을 통하게 되면 작업 표시줄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쭉 떠오르는 방식. 그래서 자동 숨기기라는 기능도 제공이 된다라는 거. 위치 변경과 자동 숨기기 일단 특징 2개 기억하시고 또 하나 화면의 몇 %까지? 50%까지 가능합니다.
예, 얘가 보시게 되면 요만큼이 지금 작업 표시줄인 거예요. 요만큼이. 그쵸? 그렇구나. 항상 밑에 깔려 있어 갖고 고용력이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크기 조절까지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징 50%까지 확장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잠금 기능.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잠금 기능 많이 쓰세요. 그리고 작업 표시를 잠금하게 되면 크기 조절, 위치 변경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셔 갖고, 이 작업 표시줄은 이렇게 네 가지 특징 기억하게 되면 문제 푸는데 어려운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작업 표시줄의 점프 목록,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니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갖고 그 프로그램 아이콘 위에서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런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요. 자, 보세요. 작업 표시줄의 프로그램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를 점프 목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바로가기 아이콘도 만들지만 여러분들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거예요. 해제하고 싶으면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가기 아이콘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바탕화면 이런 공간에다가 만드는 반면 이 점프 목록을 통해서 우리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이 이렇게 작업 표시줄 계속 나가보죠. 문제 한번 볼게요. 작업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구 모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잠금 가능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위치나 크기 변경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못하게 할 수 있다. 또 하나,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서 작업 표시줄이 표시되지 않도록 작업 표시줄의 자동 숨기기, 아까처럼 쭉 갖다 대면 위로 쭉 떠오를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두 번째 특징, 자동 숨기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 이게 어딥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조금 제가 크게 그렸는데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시계의 맨 구석택입니다. 오른쪽 최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을 4개든 5개든 실행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바탕화면 보기가 이루어진다 라는 거. 그리고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단추를 클릭하여 바탕화면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다 맞네요. 옳지 않은 거. 그럼 답 몇 번이겠다? 4번이겠네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실까요?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 표시줄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기능 자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기능 자체가 없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특징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실 때 전체를 기억하시는 것보다 흐름 기억하시고 특징 기억하시게 되면은 그걸로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맞추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더 보죠. 다음 중 점프 목록. 아까 작업 표시줄에 있는 프로그램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 요거 기억하시게 되면 문제 푸는데 어려운 게 없으시겠는데요. 점프 목록을 보려면 프로그램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열려면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한다. 바로가기 아이콘처럼 클릭하게 되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런 다음에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고정하려면 점프 목록에서 우리 앞정 아이콘 여기다가 고정하면 된다고 했던 거고, 만약에 삭제하려고 그러면요, 앞정 아이콘 제거라는 메뉴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답은 딜리트 키 눌러갖고 될 일은 아니다 라는 거.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들 계시죠? 다음 거. 이제 작업관리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작업관리자 많이 쓰십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종종 많이 쓰게 되세요. 뭐 할 때? 제일 많이 쓰실 때가 강제로 프로그램 종료할 때. 그렇죠? 그래서 작업관리자, 현재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적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말 그대로입니다. 작업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는 세부적인 작업이 아니라 컴퓨터적인 입장에서 윈도우가 작업을 관리해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업관리자 우리 어떻게 실행하나요?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은 컨트롤 알트 델리트. 예전부터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것 말고도 이런
단축키로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ESC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묻게 되면 조금 헷갈리시니까 정확하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축키는 완벽하게 외워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시작 메뉴가 뭐죠? 여러분들 윈도우 시작 단추 있으시죠? 거기서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작업관리자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업관리자는 이런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겠구나. 시작 단추에서 시작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작업관리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알트 델리트 컨트롤 시프트 ESC 되셨죠? 얘를 누르게 되면 메뉴가 뜬 후에 작업관리자를 선택하는 거고 얘를 누르게 되면 바로 작업관리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작업관리자는 어떤 화면으로? 이런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 가지 탭이 있으세요. 여기 프로세스, 성능, 웹기록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화면이 조금 작지만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한 개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세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프로세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헷갈리시면 프로그램으로 변형해서 문제 푸셔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려운 게 없을 거다. 뭐 할 때 쓰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죠? 갑자기 먹통된 프로그램 강제로 종료할 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확인 및 뭐를 한다? 작업을 끝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강제 종료, 프로그램의 강제 종료할 때 여러분들 여기 제일 많이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무엇은 안 된다고요? 순서 변경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순서 바꿔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작업을 관리해 주는 건데 그 작업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여기서 내가 순서를 위아래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작업 끝내기는 가능하지만 확인과 작업 끝내기는 가능하지만 실행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또 다른 탭, 성능 탭이죠. 여기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대략적인 성능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CPU는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고 디스크는 어떻게 여기 보면 이제 GPU라는데 CPU는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의 모든 처리를 담당하는 거고 GPU는 그래픽과 관련돼서 고급적인 그래픽 돌릴 때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라는 장치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 현황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CPU,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 그렇죠? 이더넷은 인터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뒷부분 가면 인터넷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프로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다. 성능 탭입니다. 프로세스 성능,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탭. 여러분들 시작 프로그램이란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 시작 프로그램이 뭔데요? 컴퓨터 키죠? 부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 키면서 윈도우가 실행될 겁니다. 그럼 윈도우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시작 프로그램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알약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간혹가다 자동으로 실행하게끔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들 실행되도록 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말 그대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사용 안 함으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 프로그램은 시작할 때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팅할 겁니까? 어떻게 설정할 겁니까? 를 관리하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 다 작업 관리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서비스 탭. 서비스 탭에서는 윈도우에서 백그라운드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백그라운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닙니다. 백그라운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켜고 내가 엑셀을 사용한다고 해갖고 컴퓨터에서 엑셀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내부적으로 다양한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 내부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서비스 종료, 관리를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관리자입니다. 작업 관리자. 그렇죠? 예. 여기서 실제 프로그램을 막 실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기기적 특징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보고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곳. 예. 단축키 정도 꼭 기억해 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윈도우의 작업 관리자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렇죠? 자, 작업 관리자입니다. 강제 종료 가능하다? 네, 강제 종료 가능합니다. 그렇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볼 수 있다. 네? 아까 서비스
볼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CPU의 사용 정도와 CPU의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래프 형태로 그리고 뭐 수치로 확인한다 아니라 이제 간혹가다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아무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답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네, 4번이죠. 그래갖고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순서 변경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작업 관리자에서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작업 관리자는 문제 나오면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이제 시작 메뉴 한번 보시죠. 아까 여러분들 시작 메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작 메뉴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를 눌렀었을 때 시작 단추를 눌렀었을 때 나타나는 메뉴를 뭐라고 부를 거다? 시작 메뉴라고 부릅니다. 단축키 뭐 누르고요? 컨트롤 누르고 ESC. 단축키를 계속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축키는 무조건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단순하게 뭐뭐에 해당하는 단축키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도 있지만 지문상에서 어떤 것들을 실행할 때 이 단축키를 누르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걸 답으로 찍으시면 되시는데 문제는 다른 거하고 이거하고 막 헷갈려. 그랬었을 때 단축키는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외워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메뉴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시작 메뉴의 특징 한번 보여주죠. 시작 메뉴의 특징까지 보시고 자, 이렇게 시작 메뉴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자, 시작 메뉴. 일단은 윈도우즈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메뉴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프로그램 내가 바탕화면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돼.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그림판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림판이 바탕화면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서 찾아라? 시작 메뉴 들어가고 그림판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윈도우에 설치된 모든 메뉴들이 등록되어 있고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징 중에서 이겁니다. 프로그램의 바로가기 목록을 삭제하더라도 원본 프로그램은 삭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지웠다 그래갖고 요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요 목록에서만 없어지는 거지 실제 프로그램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이거 무엇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바로가기 아이콘과 비슷한 개념이죠. 우리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가기 아이콘도 경로들을 모아놔갖고 그 경로 따라가는 거가 귀찮으니까 바로가기 아이콘 하나로 해결할 거다라는 개념이 바로가기 아이콘이었었고 이 녀석의 특징은 지우더라도 원래 프로그램은 지워지지 않는다.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또 특징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게 되면 이름 똑같을 필요 없다. 위치도 똑같은데 만들 필요도 없다. 그리고 똑같은 거 갖고 여러 개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파일과 폴더를 대상으로 하는 뿐만 아니라 장치, 드라이브 이런 것들로 대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 개념이 여기에서도 쓰인다라는 거라고 바로가기 아이콘과 같은 개념으로 실제 요 메뉴를 지우더라도 원래 프로그램에는 원본 프로그램은 삭제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셨던 거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컴퓨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만큼 다 예시를 들어드리고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할까요? 파일 탐색기와 폴더 옵션입니다. 파일 탐색기 역시도 꼭 한 문제가 출제되고 이 파일 탐색기를 다루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주시면 되실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